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 첫 번째로 창업 전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입주 신청서 내용,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시설과 생활 관련 거주 규정을 작성하는 방법, 네 번째로 제가 왜 쉐어하우스 운영을 접었는지, 쉐어하우스 운영할 때 주의할 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총 4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고 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쉐어하우스는 넓은 집에서 나홀로 가구들이 함께 숙식하는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도심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월세방에 가보면 결코 크지가 않고 굉장히 작습니다. 이에 비해서 쉐어하우스는 비슷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실이라는 공용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서 쉐어하우스를 창업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까지 직접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더 집중을 했죠. 그 당시에도 쉐어하우스를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언을 드려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막연히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쉐어하우스를 폐업하면서 이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될 거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운영자가 함께 거주하는 하숙 형태의 쉐어하우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쉐어하우스 사전 준비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서울시에 한 아파트를 임대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집을 구하시는 거죠. 일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싶다면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집은 의미가 없겠죠. 본인 집이라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얻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러 명이 살았을 때 쾌적한 공간이 보장되는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이 좀 큰 곳을 권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를 좀 꾸며야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깔끔하고 아늑해 보이는 물건들을 직접 발품을 팔면서 제가 구매해서 꾸몄습니다. 그래야지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쉐어하우스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와 가구들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세한 물품 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블로그 바로 가기에 물품 리스트를 넣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일일이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거기 사시는 입주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터넷과 TV 같은 것들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방마다 따로 살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가 좋지 않은 곳은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와이파이 증폭기나 확장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각 방마다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이 더운 와중에 에어컨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에어컨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실 물도 당연히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매번 생수를 사다가 줄 수는 없으니까 아예 정수기를 렌탈 형식으로 빌려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못했지만 나중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개인별로 그 자물쇠로 잠금이 가능한 사물함이나 금고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을 3개로 구분을 해서 1인실, 2인실, 4인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인실과 1인실을 같은 가격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1인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근에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체크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예측을 해서 방별로 1인실, 2인실, 3인실 별로 임대가를 각자 따로 정하셔야 돼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독립적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다세대 빌라, 다가구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저렴해야지 쉐어하우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목표 임대 수익률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 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 비용 있죠. 특히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이 그 집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 돈을 1년 동안 넣어놨을 때 세입자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나오는 돈이 얼마인가 해서 1년간의 연수익률을 산정하고 이 목표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꾸며놓고 세입자분들도 집에 와서 구경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는 관리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명의 세입자분들이 사는데 이분 중에 원하시는 분 한 명을 총무로 선정을 해서 이분이 관리비를 일일이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아니면 쉐어하우스 관리자가 직접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매달 계산을 해줄 것인가, 그걸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미리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아홉 번째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살면서 뭐 일반 쓰레기 같은 거,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가족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좀 더 많이 버리고 어떤 분은 많이 안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정할 것인지 미리 언지를 주고, 아니면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도와줄 것인지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줄 것인지,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 청소를 하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12번째로는 쉐어하우스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아무리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홈페이지는 있으셔야 되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각종 SNS들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근에 대학교나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면 그 앞에서 직접 전단지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는 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하실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운영하면서 하나씩 하면 되지, 뭐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쉐어하우스를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있으셔야 돼요. 관리자가 미숙한 만큼 임차인분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쉐어하우스를 창업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임차인의 입주 신청서 내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쉐어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